보이고 하시잖아요. 음,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이네요. 네, 일주일의 딱 중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저 사실 그것도, 그걸로 계속 고민을 지금 대선 끝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트로 영상을 갖다가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꿀 만한 영상이 없어요. 한동훈에 대한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한동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 그 영상을 한 게도 한동훈 영상을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야 될 텐데 재료가 없어요. 한동훈 영상이.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지금 기존 영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그냥 한동훈 얼굴 잠깐 한 1, 2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냥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트로 없이 그냥 시작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맹수맹수해갖고 그냥 한동훈 얼굴만 그냥 잠깐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함다롱님, 네, 안녕하세요.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7월 2일 방송 국힘의 수순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송원석을 뽑았죠. 원내대표로. 송원석은 누구예요? 제2의 권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장해찬이 튀어나와 갖고 드디어 이제 한동훈 죽이기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드디어 오늘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버라이티하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가 되던 날 또 권영세가 쌍권이죠. 권영세가 나와갖고 한동훈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하고 한동훈을 완전히 까뭉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권영세가. 자, 국힘은 지금 뭔가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순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뭐 송원석, 장해찬, 안철수, 권영세 뭐 쭉쭉쭉 뭐 나경원은 이제 깍두기로 여기저기 닦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아끼고 있다. 신중 모드다. 아주 아주 신중 모드다. 도대체 한동훈의 묘수는 뭘까? 한동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돌파할까?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블루마운틴님, 한동훈 나방 중에서 한동훈의 생각 등을 하시는 것은, 한동훈의 생각.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생각. 네, 함다롱님 또 무슨 작전을 펼치는 건지 무섭네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그 의견을 주시면 뭐든지 해봐야죠, 지금은. 네. 아니, 뭐, 해봐야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 친유는 어떻게 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갖고 송원석이 나온 게 또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또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과반이 안 되면 다시 한번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60명인가 뭐 과반이 훌쩍 넘는 바람에 그냥 1차 투표에서 끝난 거잖아요. 원내대표가. 근데 뭐 송원석이 되자마자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제2의 권성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이제 공공연히 났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 제2의 권성동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손정혜님, 울 한 대표님, 진중하십니다. 네, 지금 뭐 진중한 거 플러스 깊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아주 장고, 바둑으로 치면 굉장히 장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송은석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 저는 오늘 이거 사진 하나 보고 정말 송원석을 잘 대변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왜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인석 철회해라 했고 뭐 국무총리 그 권리대회를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원내대표자 당대표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죠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암만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이게 권리대회인데 아니, 그걸 거꾸로 들고 들어갖고 걸기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정신을 어디다 빼두는 거죠? 혹시, 혹시 뭐,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팔아야 되는데, 그 생각하다가 지금, 거꾸로 들었나요? 아니, 뭐 때문에? 야, 부동산을 갖다가 그거 어제 샀어야 되는데, 6억, 맥시멈 6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지금 그 걱정하다가 본인이 거꾸로 둔 걸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표정을 보세요.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당대표라는 사람이 혼자만 그걸 갖다가 거꾸로 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죠? 예? 국힘의 수장인데, 현재. 아니, 무소불위의 수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대표도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권력을 다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수장 아닙니까? 그 수장이 아니, 지금 이 사진에 보면요. 약간 좀 어리 빠졌는지, 무슨 지금, 아이고, 내 집에다가 이거, 꿀단지를 갖고 나왔는데 누가 훔쳐가진 뭐 그런 표정 아닙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는 표정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이 시위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들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주변이 쳐다보는데도 눈치를 못 좌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예? 아니, 이 정도 얼빠진 사람이 지금 국힘의 수장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뻔하죠. 국힘이 어디로 갈지 너무 뻔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 블루마운틴님. 안철수 혁신위원장. 정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철수가 혁신하고 안철수하고 이게 단어가 매치가 됩니까? 완전 한물간 올드보이 한물이 아니라 두물 세물간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가 안철수야. 어느 시절에 안철수가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야, 정말 깼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손정혜님, 예, 반갑습니다. 친윤 떨거지들 정리해요. 보수가 다시 삽니다. 예, 부르면 뭘 혁신해? 이재명 찍어주세요. 한 거를 혁신하냐? 글쎄 말이에요. 이재명 찍어주세요. 함다롱님, 한 대표님, 많은 분들 만나고 좋은 거하고, 예,
어쨌든 정중동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아도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부지런히 뭔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손정혜님, 무능아들 뒷줄로 빠져라. 주니키님, 저런 멍청한 인간이 욕심이 가득해서 하필기념님, 송은석 특검에서 불렀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현판식 했거든요. 여러분, 이 현판식은 왜 유명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현판식도 그게 길이길이 지금 영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현판식 했는데, 이걸 보세요. 이 명칭을 보세요. 이 명칭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특별검사 민중기.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별 관심이 할 때 그 제목을 보세요. 김건희와 명태균.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검사의 그 내용이 뭐냐. 일단은 김건희와 명태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잠깐 이 특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와 관련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명태균을 수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 빼박의 3인방에 들어가겠죠. 그 4인방은 뭡니까? 이준석,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이거는 뭐 패키지 아닙니까? 빼박 아닙니까? 명태균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에 돼지머리를 갖다가 올리겠다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빼박입니다. 그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제 특검에 불려가야 정상인 거고 만약에 안 불려갔다. 그러면 뭔가 뭐가 있는 거죠. 뒷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주제는 뭐야? 건진법사. 그다음에 국정농단이에요. 예. 건진법사 관련 이 건진법사 관련하면은 거기 또 뭐 수용긴 할아버지부터 해갖고 다 딸려 건진법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도인들은 다 딸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건진법사 관련해 갖고는 또 뭐예요? 그 용산을 갖다가 수리할 때 그, 커버단 컨텐츠. 거기 관련 업체하고 수주해갖고 뭐 15억인가 20억인가 그걸 갖다가 수주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격증도 없고 쉽게 해서 왁구도 없고 실적도 없는 그런 데를 갖다가 그냥 찍어내리듯이 해갖고 감사원이 그걸 갖다가 감사를 뭐 1년인가 1년 반 했는데 결국은 뭐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기야 뭐 대통령의 와이프를 갖다가 그 감사가 가능합니까? 그게 안만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뭐 이재명이면 이제 뭐 확실히 밝히겠지. 그 특별검사가 그런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뭐야 도인들 다 패키지로 묶고 관련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야. 아주 내용을 갖다가 확실히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그 다음에 불법 선거 개입. 그럼 김영선이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명태균 관련이죠. 김영선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들어가죠. 네, 윤석열이 그거 수고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좀 한번 밀어주지. 하고 김영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간 주변 사람들이 뭐 안 걸린 사람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 요거는 또 이준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거 선거 개입 그거는 좀 이준석하고도 관련이. 어쨌든 뭐 특별검사가 줄줄이 사탕으로다가 잘 밝혀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김건희하고 윤석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빌리 여기 말씀대로 선거특검에서 부를 수 있어요. 예. 함다롱님, 방송하시는 묵직한 박 기자님, 엊그제 사인받았다고 보여서 좋아서 씩,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박 기자님, 예, 박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육전세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더워서 지금, 한국도 많이 덥죠. 여기, 정말 엄청 덥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좀 땡볕에서 몇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정말.
땀이 그냥, 제가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이, 약간 좀 이게 안경 끼는 사람 불편한 게 뭐냐면,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영장 가면 안경을 벗어야 된다. 그럼 보이지가 않죠. 사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수영을 뭐 안경 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갖고 그런 게 불편하고 또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뭐 비가 막 오거나 겨울에 막 이렇게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오면 설이 끼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 더운 날 땀이 툭툭 떨어지면 그게 안경으로 떨어져 안경 알로 떨어져 여기서 그러니까 땀이 안경 알로 떨어져 그러면 이거 뭐 안경 닦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티셔츠에다가 대충 막 이러면 또 번져갖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짜증나는 엄청 정말 샤워를 갖다가 하루에 한두 번은 꼭 해야 지금 버티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 필리핀 저는 한국에서 왜 우리가 여름에 무더위 그럼 뭐 30도 넘어가면은 뭐 조심해야 된다. 뭐 땡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30도, 31도 이런 거를 이 필리핀에 오니까 이게 30도, 31도는 그냥 기본이고 되게 지금 요즘 어떻게 되냐면 35도, 40도예요. 그러니까 이 체감 온도라는 거는요, 훨씬 높다는 거죠. 아니, 기온이 35도면 체감 온도는 한 38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엄청난 필리핀의 햇볕은요, 이 피부를 뚫고 정말 따가움을 느낄 정도로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가 따갑다는 걸 느낄 정도로 강력한 땡볕이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송원석 이 친구를 갖다가 내세워 갖고 취미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좀 한동훈을 갖다가 내쳐 갖고 좀 자기네들이 철밥통을 즐길까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해찬을 일단 세웠고 송원석이 원내대표 낸 다음에 장해찬이 폭문을 열어갖고 한동훈 이재명과 잘 싸운다. 그럼 계약 나가라. 원희룡 되는데 피하면 비고. 그래갖고 이제 계양을 갖다가 막 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럼 이제 꽃길 본능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쫓을 이제 그런 비겁자다, 배신자다, 그다음에 꽃길만 찾는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썸네일이 친윤 한동훈의 개항 출마 압박한다. 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장해찬이 그 전면에 나서갖고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그 포문을 갖다가 어제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송은석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송은석. 혁신위 인선난 도저히 못 고르겠다. 도저히 혁신위원장이고 혁신위원이고 내가 못 찾겠다. 그래서 이게 뭐야? 혁신위 포기하고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 그러니까 혁신위는 지금 구성이 힘드니까 차라리 전당대회를 그냥 혁신적으로 해갖고 혁신 전당대회 그걸로 그냥 엎어치기 하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사가 났느냐? 국힘 내에서는 혁신이 사실상 좌초된 거다. 그래서 혁신 전당대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얘기예요. 멀리 본 지난주 얘기가 아니라 어제 얘기예요. 어제 얘기.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거는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선이 어렵다. 아무도 혁신위원회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을 못 찾겠다. 혁신위원장을 못 구하겠다. 그래서 이 혁신위는 그냥 접고 그냥 전당대회를 혁신 전당대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던 송원석이 갑자기 오늘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 개혁의 최적 적임자다.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하루 만에 이걸 갖다가 뒤집고 송은석 왈 안철수가 당개혁 최적임자다. 이렇게 막 축켜 세우면서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냄새가 너무 풀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혁신이 원래 깔아뭉개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급조를 한 거지. 급조를 해갖고 둘이 급하게 만나갖고 안철수가 딜을 친 거야. 예?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송원석은 방법이 없었어. 송원석은 방법이 없었는데 그럼 만나자고 그러면 누가 만났겠어? 안철수가 만나자고 했겠지.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를 갖다가 포기했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됐으면 막 기자들이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당대표로 나온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그럼 당대표 나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혁신위원장 하는데 어떻게 당대표 나갑니다. 출마 포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닥이 어떻게 잡혔느냐. 지금 그 당대표의 가닥은 이렇게 잡혔어요. 자, 지금 일단은 한동훈,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래. 지금 친 한동훈계에서는 한동훈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느냐? 일단은 한동훈, 그 다음에 아 한동훈 그리고 여기 있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자, 국힘 당권 집권 지도체 변수일까?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지금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빠졌죠 여기서. 예. 제가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한 명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당대표 권한을 그냥 두세 명한테 그냥 공동 이렇게 해갖고 한동훈의 힘을 못 쓰게끔 예,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송은석이 만남을 먼저 요청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안철수가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혁신위를 갖다가 하면 대선 패배 백서부터 써야 돼. 이건 많이 듣던 얘기, 조정훈 얘기 아니에요? 총선 패배 백서, 조정훈이 만들듯이. 아니, 혁신위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혁신을 하는데 왜 대선 패배 백서, 이거 과거 얘기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혁신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 새롭게 해갖고 출발하겠다. 이게 혁신 아닙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혁신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름은 혁신위원회인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안철수가 왜 대선 패배 백서를 써야 되지? 그거부터는 혁신위회가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대선 패배 백서 쓰는 거래. 아니, 다 지금 물 건너가고 이재명이 일단 대통령이 된 세상이고 그 뭐야 당사자인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뭐 검찰에 불려서 왔다 갔다 조서를 받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대선 패배 백서라는 건 너무 불보지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윤석열이 계엄했고,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되치기 당해갖고 이재명이 날개 단 거 아닙니까? 그게 대선 패배 백서 그 내용,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예? 아니, 삼척동량도 다 아는 얘기를 갖다가 뭘 혁신위에서 그거를 갖다가 대선 패배 백서 TF를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혁신이 나올 수가 없어. 안철수 머리에서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혁신이 그냥 안 한다. 전당대회, 혁신 전당대회로 한다. 이렇게 송은석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니 정말 이건 맞나요? 송은석이 안철수 보고 만나자고 그렇게 만나요? 거꾸로 안철수가 송은석한테 만나자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송은석이 안철수한테 만나자고 할 이유가 없다. 예, 안철수가 송은석 만나자고 이유는 너무너무 많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필경 형님, 명태균, 다음 주 화요일 뉴스 엔진에, 정말요? 뉴스 엔진? 와, 질문이신 분들 질문해서 물어봐도 좋을 듯. 야, 이건 또 뜻밖일세. 뉴스 엔진 그러면 대표적인 한동훈 지지 유튜버 방송인데 그것 때문에 뉴스엔진은 사실 뉴스엔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작하자마자 한동훈의 그 인기를 얻고 지금 구독자 몇만입니까? 한 20만, 30만 엄청 많아지지 않나요? 짧은 기간에. 그런데 거기서 웬일로 명태균을 초청해갖고 듣는다는 거죠. 명태균은 라인이 좌파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의 녹취록은 다 좌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다 쥐고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갖다 3만 개를 갖다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못 봤다. 너무 양이 많다고 다 못 봤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 정말 뜻밖이네요. 뉴스 엔진에서 명태균을 갖다가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하고 명태균하고 코드가 반대 아닌가요? 저건 어떤 의도인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딴 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명태균을 불러다가 뭘 한다. 그럼 이제 딱 매치가 돼. 왜? 부류가 같으니까. 같은 좌파 부류니까. 그런데 뉴스 엔진에서 명태균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죠? 예. 명태균이 또 한동훈을 뒷다 까 미리 사전에 약속은 했나? 한동훈 까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미리, 미약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건가요? 네,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면 네, 채창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몰라서. 함다롱님, 습하기도 무지 습하죠. 필리핀. 예, 정말 이게 왜 습하냐 하면 하루에 꼭 비가 와. 기온이 35도 이렇게 돼도 꼭 어김없이 이 우기에는요, 꼭 비가 와요. 장대비가 와. 그런데다가 비가 1시간 그냥 하늘 붙들린 듯이 왕창 왔다가 그렇게 35도씩 올라가면 우리 쌈는 찜통 아닙니까? 그냥 썩는 거 아니에요? 저희를 갖다가? 정말. 아, 우오부아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구태 친구들이 합창하네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필경 여러분, 한 대표 출마해야 슬프군 가능하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와, 사필경님 짱, 최고. 아니, 친윤 청산하라고 출마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되던 배지를 달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출마를 하라는 겁니다. 예. 정말 오해 없이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필기 형님 최고. 준이기님 이번엔 안 나오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지금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분위기는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그 친윤들은 아주 스크랍을 갖다 제대로 짰어요. 전략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 전략이 좋으냐면 여기 이제 처음에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혁신위원장의 안철수 전격 임명. 뭐라고 그랬느냐? 국민의힘 사망선고 직전 코마 상태다. 메스로 고론과 종기 적출하고 정상 정당의 처방전 들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철수가 내가 이걸 할 테니까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건 뭐죠? 7월 달. 7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7월 한 달. 그건 뭡니까? 전당대회는 8월 말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8월 초부터 조기 전당대회 한다. 그런 거예요. 전당대회도 자기가 관리하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60일, 2달 보장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지금 이게 그 안철수하고 송은석 손 잡은 거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안철수가 친윤하고 이게 손을 잡히는 이상 혁신위원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혁신위원장이 되고 또 송원석 스스로도 안철수가 당개혁의 최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뭔가 있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좀 풀풀 난다.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야. 지금 친윤들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면서 지금 뭐냐? 국힘 지도부는 그 1인 당대표 체제가 아니라 집단 체제로 가요. 집단 지도 체도. 그러니까 2명 내지는 3명이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럼 뭐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공동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도 이게 어떤 제도가 되냐면, 이게 공동대표가 있고 각자 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데, 이 공동대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주식회사다. 근데 A하고 B가 공동대표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사인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A라는 사람 사인하고 B라는 사람이 사인해서, 그래서 뭐 사업이 시작이 되고 법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공동대표라고 하고, 각자 대표라는 게 있는데, 이 각자 대표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각자 대표를 갖다가 제가 언제 써먹었느냐. 제가 그 상장회사를 하나 컨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CEO를 영입할 때 마치 뭐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하면 뭐 잘 될 것 같잖아요. 중견기업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극구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CEO가 그때 이제 한참 회사가 잘 나가는 성장기였기 때문에 좀 욕심이 났어요. 이 사람을 데려오면 회사가 더 커지리라. 그래서 대기업 출신의 CEO를 갖다가 대기업에서 CEO 했던 분, 대표이사였던 분을 데려와갖고 CEO로 앉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2년 만에 120억을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에서 120억을 갖다가 깨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복구가 되죠. 삼성이니까 뭐 돈이 뭐 수십조 단위로 움직이는데 120억 현금 깨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되나요? 하지만 중견기업이 아무리 상장회사라고 해도 중견기업에서 현금으로 120억을 깨먹으면요. 이제 망하는 거죠. 왜? 여러분, 현금 120억은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중견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120억 아니라 뭐 무슨 12억만 현금으로 까먹어도 그냥 망하는 거죠. 중소기업은. 하지만 중견기업에서도 그래서 그때 CEO가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만나자 그래갖고 만났더니만은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자기가 회사가 망하는 게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그걸 느꼈다는 거야. 회사가 이제 망해가는구나, 죽음을 직면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때 컨설팅 한 게 뭐냐, 각자 대표로 빨리 돌려라. 당신이 그 회사에 들어가갖고 각자 대표로 해라. 각자 대표는 뭐냐면, 이 공동대표는 그 두 개 사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각자 대표는 각각 사인해도, 이 사람이 사인해도 법적 효력이 있고, 이 사람이 사인해도 법적 효력이 있고, 그런 게 각자 대표예요. 그래서 그 오너가 그 회사에 각자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 사인은 이 사람이 하겠죠. 이 사람을 갖다가 반회장을 만들어야 합의를 넘겨야 되니까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대표로 오너가 들어가고 중요한 거 사인하고 서술실 사인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한 번에 자르면 주가 폭락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주가 폭락이에요. CEO 리스크 때문에 자르면 안 되죠. 그래갖고 점진적으로 권한을 갖다가 축소 해갖고 한 1년, 2년 반 그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갖다가 딴 데로 치게 자른 거죠. 자른 거죠. 예. 그게 각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 그 집단 체제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세 명이 만약에 공동 삼두마차 체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두 명이 하면은 항상 2대 1로 지잖아. 2대 1로 지잖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동대표, 이게 집단체제다. 그러면 한동훈이 결정을 해도 얘가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각자 대표가 아니야. 이 집단체제라는 건 각자 대표가 아니라 공동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 합의를 봐야 이게 뭐가 효력이 되는데 얘가 친윤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한동훈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고 아무리 혁신안을 내도 그냥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냄새가 너무 풀풀 난다. 이게 국힘은 한동훈 하나를 잡기 위한 지금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 있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실행 중에 있다. 그래서 송원석, 장해찬 그리고 송원석하고 안철수가 또 해갖고 혁신위원장 2개월 7월, 8월 그런 전당대회 8월 초 너무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공동이라는 건 뭐죠? 당대표 하나 뽑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갖다가 우리가 당원이 투표를 해주죠. 1등과 2등을 공동대표로 한다. 우리는 1, 2, 3등을 대표로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동훈은 당대표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윤청사는 도저히 안 된다고. 친윤청사. 설사 당대표가 혼자 일더라도 친윤청사는 안 되고,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느냐. 셀프 공천을 받으시라.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공동체제한다고 그러면 두 명, 세 명 이렇게 막 세워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셀프 공천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아주 거대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정말 뭐 아무 그러니까 힌트를 안 주는 거지 주변에 정서국한테도 힌트를 안 주는 거지 도대체. 예? 그래서 이 전대를 갖다가 나을 겁니까 안 할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린다. 자, 한동훈 전대 출마 관련해서 그냥 말을 안 해버린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추측하기는 이게 출마를 안 할 거구나. 지금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지 한동훈 스스로가 뭐 출마를 하겠다는 애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 출마 일절 언급이 없다. 나가지 말라는 의견,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권영세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스크럽을 짜야 되잖아요. 친윤들은.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당이 기대를 걸 만한 인물은 아니다. 한동훈은 국힘의 기둥 역할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주저리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권영세가 이 얘기한 거는 정치 시그널 채널A의 그 라디오 방송이 있죠. 예. 정치 시그널에 의외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뭐 민주당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예, 중요한 사람 많이 나와갖고 굉장히 이 방송 중에는 자리를 확실히 잡은 게 정치 시그널이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제 장해찬이 지금 계속 개항을로 밀어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겁쟁이다, 비겁하다, 만약에 안 나오면 꽃길만 걷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국이, 야, 개항?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억지 공격이다. 이렇게 서영주는 누구냐 하면 민주당의 대변이에요. 민주당의 부대변이고 패널로 나올 때는 항상 그 민주당의 패널로 나오는 사람이 서영주입니다. 그 젊은 친구죠. 서영주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개항을에 출마라고 이거는 죽어라. 그러면 한동훈 나가서 그냥 전사를 해라. 죽어라. 그냥 우리가 죽이지 못하니까 그냥 민주당 표로다가 맞아갖고 죽어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사지로 몰기 위해 개항을 출마하라. 이렇게 지금 한동훈을 사지로 몰 서영주 얘기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 패널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거 지금 80명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이고, 뉴스 엔진 얘기를 갖다가 좀, 써주셨네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우, 아, 이게 아이디가 힘들어. 우어부아님, 예, 우어부아님. 지금 나와도 한동훈은 할 일이 없어요, 이번엔. 예, 쭈니키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타피님 저는 댓글 요즘 달고 있어요. 67년생 한동훈님 뉴스 엔진 요즘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사실 저는 뉴스 엔진을 요즘 안 봐요. 옛날엔 좀 봤었는데 제가 그랬죠. 가능하면 뉴스 보지 마시라고. 열받고 안에서 천불이 올라와 갖고 뭐 좋은 한동훈한테 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뉴스하고 이런 뭐 유튜버 그냥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방송 준비하는 용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육실은 생한동님 말씀이 뉴스엔진 요즘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준돌이 선대위원장 했던 조땡땡 패널로 초청해 한동훈이 선명하지 않았다느니 용기가 부족하다느니 열받아서 한동훈 편파 방송 아니면 사용하겠다고 댓글 남기고 구속 취소했습니다. 야, 이건 좀 심했네. 아니, 한동훈 때문에 큰 채널이 뉴스엔진 아닌가요? 그런데 한동훈을 갖다 까는 사람을 패널로 추천해서 한동훈이 선명하지 않았다. 한동훈이 용기가 부족했다.
딥다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고 슈퍼챗 받고 구독자 키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수동님, 김문수보다 한동훈 지지도가 낮게 나올 때 걱정이 됩니다. 정말요? 주니키님, 한동훈으로 몸집 키워 이윤석께 끌어들여 뭐를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한동훈으로 몸집 키워. 이거 그 뉴스엔진 얘기인 것 같네요. 주니키님이 쓴 글은 지금 뉴스엔진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한동훈으로 몸집 키워서 이준석께 끌어들여. 뉴스엔진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대답 좀 해봐라. 주니키님이 묻고 있습니다. 아, 주니키님, 오, 통영쌤, 이쁘신 티어서 처음 봐요. 이거 카키색, 카키색 폴로. 네. 옛날에는 정말 카키색이 정말 유행했어요. 근데 요즘은 카키색이 안 입죠. 옛날에는 바지도 카키 바지, 위도 카키색. 마치 무슨 예비군 내지는 뭐, 전투하는 것 사람처럼 카키색, 그렇죠. 유순홍님, 지휘도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자영님, 쪼니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인데, 자영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무조건 건강 관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영님. 뭐야, 아직도 붙어 있네요. 예, 스패너. 저는 원래, 그래요. 제가 약간 좀 미련해요. 미련해갖고, 그냥 한번 가면은 그냥 그 길로 그냥 뭐 욕을 직사게 먹더라도 요즘 한통용 방송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내 스타일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붙여진 스패너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이 필리핀 애들의 그 매너는요 감당이 안 돼. 아니 지금 일하는 시간이 다 끝났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 저 혼자 저 혼자 있는데 뒤입다 갑자기 배를 갖다 금방 돌리니까 알파고부라고 난리가 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아니 이걸 갖다가 워킹 아워에 이걸 서류를 갖다 줘야지 왜 지금 5분 중에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때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집에 저밖에 없는 걸 어떻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 사필기 형님, 고영세야, 언제 기대한 적 있었냐? 지읒 리을 하시네. 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차장님,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가 이렇게 뭐, 여기부터 저리부터 이게 기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구독자가 잘 안 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세상적으로 인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으려면 좀 쇼도 하고, 쇼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저 굶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징징대고, 스포츠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쇼를 하고,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돈 되면 여기 가고, 저기 붙어 돈 되고, 이래 이게 채널도 커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 텐데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 사람은 원래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영님, 하동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로 가끔요 감사드려요. 아이고 자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봐주셔서. 삽기영님, 명태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온다는 것만 봤어요. 아, 그 뉴스 엔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김어준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팍 가겠는데, 아, 이것도 뭔가 깔려고 그러는구나. 이쪽을 깔려고 그러는. 아니, 근데 하필 뉴스 엔진에 명태균이 나오고 무슨 얘기가 이렇게 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자영님, 아이고,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각자 잘 살면 되지. 뭐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건강해야 뭘 딴 걸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서영주 같은 그 민주당 패널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한동훈을 갖다가 왜 개항을로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지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힘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 국힘 돌아가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나는 그래도요. 그나마 주진우도 물론 친윤은 친윤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주진우가 자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뭐 배추총리, 커피보훈 장관, 도로외교부 장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뭐 부동산 안보실장, 뭐 음란물 중개부장,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인사검증실에 작동되는 게 맞느냐?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슨 뭐 배추총리라고 해갖고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죠? 무슨 뭐 보훈부 장관, 뭐 이 사람이 뭐 무슨 뭐 여기저기 커피 마시면서 여기저기 의혹이 많지만, 예, 그렇다. 아니, 커피 그래갖고 그거잖아. 아니, 그 워런 버핏입니까? 커피를 갖다가 한 번 마셔주는 게 무슨 수천만 원씩 그 대가가 와야 됩니까? 그렇게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이 사람들을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왜? 과반에 과반이면 통과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이게 기록이거든요.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도 기사가 나면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선을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세상을 갖다가 완전 뒤집어 버렸다. 이게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조리 있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사에 조리 있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주진우가 그런 역할은 좀 해주고 있다. 뭐 친윤이라서 좀 믿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친윤 쪽에서는 그래도 역할을 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했듯이 지금 검찰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퇴임식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 퇴임식 내용이 뭐냐면 심우정 임기 못 채우고 중도퇴진했다. 자, 검찰의 공과에, 그러니까 뭐 잘한 거 같고 잘못한 거, 검찰의 공과에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옳은 길이 아니다. 하고 대놓고 이재명을 갖다가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우정이 판단은 잘 한 거예요. 이게 왜 판단을 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를 보세요. 자, 그 인사에
뭐 이문정이 뭐 동부지검장 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 인사에 그 검찰총장이 의견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패싱이죠. 검찰총장 패싱이죠. 그러니까 이거 있어봐야 괜히 자기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고 쪽팔리는 거고 아니 검찰총장 허수아비로 그냥 다 패싱해갖고 법무부 장관이 다 알아서 따다닥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안을 올려갖고 합의를 보게 돼 있다고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왜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모르잖아요.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선 작업을 갖다가 검찰총장이 해갖고 법무장관 하면은 의견 조율해갖고 뭐 조금 한두 사람 넣고 빼고 이렇게 갖고 되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대화를 안 한 거지 검찰총장. 그러니까 뭐 이문정이니 뭐니 이렇게 다 말도 안 되게 지금 그 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퇴진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적었느냐. 특검 수사가 임박했다. 이 특검 수사면 심우정을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심우정 때에 이게 뭐죠? 그 명품백을 갖다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김건희를 갖다가 수사하는데 이 명품백 관련해 갖고 그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한 그 검찰총장을 안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 수사. 근데 검찰총장이면서 또 특검에 불려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옷을 벗고 불려가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 신분으로 그냥 불려가겠다. 검찰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검찰 개혁 반발.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검찰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 쪼개갖고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발이죠. 그다음에 검사 인사 패싱.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이문정이나 이런 걸 뭐 그 동부지검장 세운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나하고 뭐 한 번 의논을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좀 걱정이 돼요. 검찰 돌아가는 거 보면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열심히 얘기하는 중에 아이고 자영님이 또 오랜만에 오셔갖고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영님. 아이고 또 몸도 이렇게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저한테까지 또 슈퍼챗을 써주네요. 한통영쌤 화이팅! 정말 자영님이 또 얘기해 주니까 힘이 나네. 주니키님이 자영님한테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니키님이 또 슈퍼챗으로 한통영쌤 사랑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스패너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지금 구독자 12,000명 채널에 이렇게 와갖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그 방송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예, 예. 제가 잠시 또 이어서 읽자면 주니키님 여러분 이런 방송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다 들어주시고 고치시고 한동영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아이고, 또 주니키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화전님, 뉴스엔진 요즘 이상해. 명태균이라니. 웃겨요. 이게 이상하다는 분이 많으네. 뉴스엔진이 왜 이렇게 약간 변질이 됐나요? 왜 그럴까요? 이경혜님, 음. 한동훈 지지자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중도 보수라고 모든 사람 다 출연시켜 돈벌이하는 뉴엔. 그런가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약간 옮겨 타는 건가요? 사필교수님 검찰정 없앤다며 특검은 검사가 안 해. 아이러니죠. 예. 근데 이게 라인이 검사도요 이재명 라인이 있더라고요. 요즘 인사하는 거 보니까 뭐 막 이렇게 떠요. 뭐 3년 동안 숨겨왔던 이재명의 뭐 칼이다 그래요.
누구 부장검사인가 무슨 차장검사인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진 띄워놓고 그러니까 좌파 애들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신났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 라인 중에도 이재명 라인의 검사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우리가 왜 한덕수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좀 점잖고 또 뭐 행정가고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라고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기사 보고 너무 놀랐는데 비상계엄 후에 새 선포문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한덕수하고 강희구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죠, 수사하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한덕수가 서명을 했대. 아니, 한덕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문건 내가 보지도 못했다. 나는 온몸으로 막았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가. 근데 거기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내린 그 계엄 선포문에. 그래갖고 한덕수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김영원이 서명을 했는데 그래갖고 2시간 만에 땡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후에 혹시 이게 문건이 남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가?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서명한 사람들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없애자. 사후 문건 폐기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을 없앴답니다. 최초의 그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가 사인을 한 그 문건을 폐기했다. 이거 깜놀 아닙니까? 예? 겉으로는 뭐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대선 그 후보로 나왔을 때 뭐 김문수하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 단일화 하느님 안에 해갖고 전라도를 가져갔습니까? 전라도에서 못 들어온다고 딱 막으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목소리로 아니 그러던 분이 정말 이런 비하인드 소리가 까질 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셨어요? 한덕수가 계엄 문건에 사인을 했으려고 상상을 했습니까? 예? 전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야,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힘내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아니 스패너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스패너 분들이 오늘 정말 열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빚을 갖다가 제가 2배로 지는 거군. 자영님, 이문정은 검사장 되고 검찰청 없앤다며 웃겨요. 정말 웃기는 거. 아니 여러분 동부지검장이 검사장이에요. 한동훈이 왜 검사장이라고 해야지? 제3 그 반부패부장이 검사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최연소 검사장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부지검장이 검사장급이란 말이에요. 한동훈하고 같은 레벨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문정이? 정말 아무래도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스패너분들이 슈퍼챗까지 써주면서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정말 저는 한독수의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오늘 난 기사거든요. 문건에 사인했다? 그리고 그걸 없앴다? 아니, 어떻게 앞하고 뒤가 너무 그렇게 다르죠? 예? 앞면하고 뒤를 어떻게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야, 정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제가 이거 만원빵 하기로 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진숙이 임기가, 그러니까 13개월 남았더라고요. 내년 8월까지가 임기 완료래요. 자, 그러면 그 전현희는 끝까지 버텨갖고 3년 임기 채우고 퇴임했는데, 과연 이진숙이 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요새 뭐 하루가 멀다고 최민희하고 옥신각신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10,000원을 어디다 걸었느냐?
이진숙이 중도 사퇴한다. 저는 10,000원을 걸었어요. 물론,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굴뚝 같죠. 정말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이거를 1년을 버티잖아요. 내년 8월까지를 버티잖아요. 그래서 저현이처럼 만약에 임기를 채우고 하면 아마 이진숙은 이 보수 쪽에 아마 영웅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버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수 쪽의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는 이진숙이 못 펼쳐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중도 사퇴에 10,000원 걸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디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준석 반통위원장이 보수의 영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버티셔갖고 13개월이죠. 잘 버티셔서 꼭 보수의 영웅이 좀 돼주시라. 그만큼 이게 버티기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라가 점점 망해간다는 게 지금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지가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달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철저히 망가뜨릴 수가 있죠? 정말 문재인의 속도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도 놀라운 기사가 뭐냐? 트럼프하고 아직 만나기 전이죠. 우리는 무조건 한미일 동맹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니, 전쟁 나면 중국이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은 도와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하지만 전쟁 나면 중국은 우리를 안 도와주죠. 북한을 갖다 도와주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상영 전에 이 대통령이 시진핑을 갖다가 지금 먼저 만날 것 같다.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아시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군의 날 군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전승절이라는 거는 자기 뭐 각종 무기 같은 거 신무기 자랑하고 했습니다. 딱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근데 사실 이 맥락이 전혀 달라요. 지금 그 언론에서는 뭐 10년 전에 박근혜도 참석했다. 그래서 다시 뭐 이재명이 10년 만에 뭐 이렇게 오파를 받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왜 전승절에 참석을 했느냐? 결국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때 한참 좀 문제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을 갖다가 약간 좀 달래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편, 주로 미국 편을 들지만 중국을 약간 달래줘야 될 상황이래 갖고 박근혜가 간 건 뭐냐 하면 시진핑을 만나서 설득하러 간 겁니다. 예, 설득하러 간 거예요. 시진핑 보고 뭐 니는 큰 봉우리고 우리는 조그만 봉우리다 이런 얘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는 건 시진핑을 갖다가 설득하러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옛날 내용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그건 전혀 다르죠. 지금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미 중국은 대선 전부터 이재명한테 계속 접촉을 했다는 거야. 이번 80주년 전승절에 참석을 갖다가 해달라. 계속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대선 전부터. 그 얘기는 뭐냐? 대선 이길 줄 알았나 보지. 대통령 될 줄 알았나 보지. 중국은. 예?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대선 전부터 계속, 그냥, 대한민국의 대표로다가 전선회에 참석해달라. 이렇게. 야, 한국일보 이 기사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통령 된 이후에 오늘 한 게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대선 전부터 계속 중국은 이재명을 설득했다. 참석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정말 이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풍전등화가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지도자 하나 그렇게 뽑아갖고 정말 5천만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생고생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도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묘수가 안 나와. 지금 당대표를 갖다가 해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대표의 목표는 셀프 공천인데 만약에 이게 집단체대로 가면은 이게 셀프 공천이 또 안 먹힐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당대표가 정권을 갖는데 그 정권을 갖다 세 명이 쪼개갖는다. 그러면 이게 또 안 될 수도, 될 확률도 있지만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당대표가 되고 친윤을 청산할 수 있냐?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당대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안 된다 칩시다. 그러면 뭘 할 거냐고 도대체. 당대표가 안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국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냥 뭐 백의종군 해갖고 뭐 페이스북에 이러저런 얘기를 막 쓴다고 그래갖고 무슨 국힘이 변하나요? 무슨 영향력이 있나요? 국힘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그러니까 친한동계 정성국 의원이 물어봐도 지금 대꾸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전대를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대꾸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예. 여러분, 이런 이제 국힘의 상황과 한덕수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열불이 나죠. 저도 이 천불이 올라옵니다. 마구마구 볼볼 막 폭발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여러분한테 뉴스 많이 보지 말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천불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동훈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동훈을 만약에 포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붙잡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되죠?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빼놓고 지금의 친한동훈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조경태 의원을 붙잡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정국을 붙잡고 재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역할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 리더의 역할이 있고 참모의 역할이 있고 다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그 오장육부 뭐 손, 머리 뭐 심지어는 새끼손가락 다 역할이 다르다. 이런 것처럼 특히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한동훈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조경태 의원을 보고 그렇게 막 수십만 명과 수백 명이 모으기는 힘들단 말이지. 그건 정성국도 마찬가지고 배현진도 마찬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정도의 영향력과 파워를 갖다가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친한동훈 쪽에서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학동영방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기업은행 계좌 보내주시면 함다롱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함다롱님께서 구독은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동훈을 약간 좀 섭섭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을 위해서 섭섭함보다는 기도를 좀 많이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로서 혹시 그 이 사찰에 다니신 분들은 사찰 가갖고 이렇게 공덕을 많이 부처님 앞에서 한동훈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뭐 절도 좀 하시고 그렇게 공덕을 좀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혜로운 판단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블루마운틴님,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최민희하고 설전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렇습니다. 자영님, 쟤네들은 모든 게 코에 걸문 귀걸이, 귀 걸문 귀걸이. 다 지들 맘대로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 법도 뜯어 고치고, 뭐도 뜯어 고치고, 지금 사람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인선을 해버리고, 자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사필기장님, 이진숙, 버텨라. 제발 좀 저도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좀 영웅 한번, 탄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마운틴, 지금 돈 언제 주나 하고 눈 부릅뜨고 기다려요. 한심들. 그 15만 원. 최소 15만 원, 최대 50만 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함다롱님, 오늘 한독수 내란특검 수사관에 팔자표 들어가시는 거, 정말요? 오,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떴나? 그 사인한 거, 증거인멸.
없앴다. 그 기사가 떴나? 이 영상을 못 봤네요. 한덕수 내란 특검. 야, 이거 정말 한덕수 그러면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화전님, 우리 대표님 고민이 큽니다. 안타까워요. 예. 지금 뭐 제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쭈익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를 한번 그냥 이렇게 맨투맨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한번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컨설팅의 역할은 뭐냐면 컨설팅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뭐 회사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딱 이렇게 걸리는 국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걸리는 거는 왜 걸리냐면 자기 스스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넘을 수 있으면 그게 넘어갔겠죠. 그게 컨설팅은 뭐냐? 자기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국면에서 그 돌 하나를 갖다가 딱 치워주는 거거든요. 예. 뭐 돌을 여러 개 치워주는 게 아니라 딱 걸려있는 그 돌 하나. 그 돌을 어떻게 치우느냐를 갖다가 컨설팅하고 조언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예, 그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딱 그 시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갈 때는 컨설팅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렇게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딱 맨투맨으로 앉아갖고 딱 주고받고 뭐가 고민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솔루션 옵션 1, 2, 3 중에 뭐가 좋을 이렇게 갖고 쭉쭉쭉쭉 좁혀가다 보면 한동훈처럼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장문의 이메일을 갖다가 꼭 읽으시고 저한테 회신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자. 이렇게 회신을 주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비행기표 끊어서 서울로 들어가겠다. 김현웅님, 오늘 뉴스 안 본지 오래됐어요. 예, 요즘, 예, 보지 마세요. 봐봐야 열불 터지는 것만 나왔어요. 예. 블루마운틴님, 에휴, 나이 먹어 참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줬네, 한덕수.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거를 본인이 사인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갖다가 소각시켰다. 야, 이거 그러고 나와서는 뭐예요? 언론에 나와서는 저는 온몸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문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 연극을 잘해야 되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은 이렇게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이렇게 안면을 훅 보고 그런 걸 잘해야 되나? 근데 돈을 안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저는 그런 짓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DNA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부터 뒤통수를 갖다 몇 번 맞았어. 그것 때문에 미련한 짓 하다가. 근데 지금도 뭐 그 DNA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함다롱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블루마운틴님, 저도 뉴스 엔진 안 봐요. 지들이 다 잘라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평가. 감히 정말. 사펠기정님, 인진숙이 누구죠? 저인가? 그 뉴스 엔진 그분 이름이 인진숙인가요? 인진숙이 누구지? 많이 듣던 이름인데 써주세요. 인진숙이 누군지. 쭈니키님 무려 미국 조지 워싱턴 MBA 졸업 다니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조지 워싱턴 MBA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갖고 20년 동안 뭐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는 뭐 미국, 캐나다, 뭐 중국, 일본, 뭐 유럽,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다양한 그 업종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회사 본거는 제가 한 1000개쯤 봤고요. 들어가서 직접 뭐 이렇게 3개월 뭐 6개월, 1년 이렇게 컨설팅하는 회사들은 50개가 넘습니다. 그 경험이에요. 그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 경험치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MBA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한테 필요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 책밖에 몰라.
저도 박사들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우리 들으면 알만한 그 유명한 경영학 뭐 경제학 교수들하고 제가 뭐 2, 3년 동안 프로젝트를 갖다 해갖고 그런 적이 있다고. 아, 그분들이요. 그렇게 사실 잘하는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그 전공 분야밖에 몰라요. 딴 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한테 필요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하게 산전수전을 겪어본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이메일을 갖다가 꼭 보시고 연락을 주시라. 이거 뭐 고충 상담 그 이메일이 있잖아요. 제가 첫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장문의 이메일을. 거기다 제 뭐 연락처, 카톡, 뭐 제가 다 이메일 다 써놨어요. 예. 잠깐 연락의 루트는 확실하다. 길화전님, 대표님 만나서 조언해 주세요. 예. 아, 사필균형님 잘못 쓴 거예요. 아, 이진숙. 아, 예, 그렇죠. 예, 이진숙. 예, 꼭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예,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1시간 15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날도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정말 건강 관리 잘 하려고 요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 제가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스트레스예요. 그 암이 있잖아요. 암에 사실 우리가 아직도 그거를 못 밝혀내고 있는데 잠깐 의사들 물어보면 암이 왜 생기냐면 뭐 네다섯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네. 그러니까 유전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현대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세포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집중하고 풀어보려고 그래도 우리만 이렇게 달달 볶는 거지 풀리지가 않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동안 그냥 잘 노시고 잘 그냥 조절하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라. 우리가 힘을 쓸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 다시 힘을 쓸 때가 돌아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